여러분, 혹시 코리아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실마리는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한반도에 있었던 고려라는 왕국에 있습니다. 이 왕국이 단순히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머나먼 아라비아 항인들까지 불러 모은 글로벌 허브였다면 믿으시겠어요? 자,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1000년 전에 사라진 왕국의 이름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었을까요? 그 해답은요, 놀랍게도 1000년 전 한 왕국의 시끌벅적한 무역항에 숨어 있습니다. 비행기도 인터넷도 없던 시대의 말이죠. 자, 그럼 고려의 국제 교류, 그 심장부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여기, 세계로 활짝 열려있던 고려의 관문, 국제무역항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병란도. 푸른 물결의 나루라니 이름부터 정말 시적이지 않나요? 이 아름다운 항구는 수도 개경 바로 옆에 있어서 접근성도 최고였어요. 게다가 수심이 깊어서 당시의 대형 무역선들이 아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죠. 바로 이곳에서 고려가 세계를 만나고 세계가 고려를 만났던 겁니다. 50만. 이게 대체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당시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의 인구입니다. 50만 명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같은 시기 런던이나 파리보다도 훨씬 큰 그야말로 세계적인 메가시티였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크고 부유한 도시는 전 세계 상인들에게는 정말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진 거대한 자석이나 마찬가지였겠죠. 고려의 무역 네트워크,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당대 최고의 슈퍼파워, 중국의 송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요, 그냥 물건을 사고 파는 사이 그 이상이었습니다. 고려는 송나라의 화려한 선진 문물과 기술, 그리고 사치품들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반면 송나라는 북쪽에 있던 거란이나 여진 같은 막강한 라이벌들을 견제하기 위해 고려라는 든든한 군사적 파트너가 꼭 필요했죠.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그야말로 완벽한 윈윈 관계였던 겁니다. 당시 고려의 귀족들 사이에서는 송나라 명품이 그야말로 선풍적인 인기였습니다. 최고급 비단으로 겉옷은 물론이고 속옷까지 맞춰 입는 게 유행이었고요. 송나라 차를 마시면서 자신의 품격을 드러냈죠. 오죽하면 송나라 상인들 사이에서 고려의 비단만 가져가면 무조건 팔린다는 말이 돌았을 정도라고 해요. 그럼 고려는 뭘 팔았을까요? 고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송나라 상인들의 지갑을 활짝 열게 만든 독보적인 명품들을 가지고 있었죠.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했던 고려인삼. 한번 써보면 다른 건 못 쓴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질이 좋았던 고려종이. 그리고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나전칠기와 화문서까지. 고려의 장인정신이 담긴 이 물건들은 정말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송나라 상인들이 얼마나 고려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는지 보여주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두강이라는 송나라 상인이 고려 여성과 결혼하고 싶어서 내기바둑을 두었다는 스캔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무려 예성강곡이라는 대중가요로 만들어져서 불릴 정도였답니다.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서 이제는 삶이 뒤섞이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고려의 시야가 송나라에만 머물러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들의 교역망은 동아시아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갔죠. 자, 북쪽으로는 거란 여진과 육로를 통해 교역하면서 은이나 말 같은 걸 들여왔고요. 바다 건너 일본과는 유황과 수은을 거래했습니다. 그 대가로 고려의 우수한 농기구나 인삼, 서적들이 국경을 넘나들었죠. 말 그대로 동아시아 무역의 허브 그 자체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처음에 그 질문으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이 모든 활발한 교류가 대체 어떻게 코리아라는 이름을 탄생시켰을까요? 도대체 누가 이 고려라는 이름을 머나먼 서양까지 전달했을까요? 가장 가까웠던 송나라 상인들이었을까요? 아니면 바다 건너 일본 상인? 놀랍게도 정답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아라비아 상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항해 기술로 7대양을 누비던 그들이 고려의 명품, 특히 인삼 같은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머나먼 바닷길을 달려 이곳 병란도까지 찾아왔던 겁니다. 자, 그럼 그 이름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아라비아 상인들은 중국 항구에서 고려라는 나라에 대해 처음 듣게 됩니다. 근데 당시 중국 상인들이 고려를 발음할 때 약간 까오리에 가깝게 불렀다고 해요. 아라비아 상인들 귀에 들린 이 까오리가 그들의 입을 통해 코레아가 되어서 유럽에 전해졌고, 이게 시간이 흘러 마침내 오늘날 우리가 쓰는 코리아가 된 것이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1000년 전 바닷길을 따라 이어진 한 이름의 위대한 여정입니다. 물론 이 아라비아 상인들도 빈손으로 오진 않았겠죠. 그들은 상아나 호박 같은 귀한 보물, 그리고 후추 같은 이국적인 향신료들을 가져와서 병란도 시장을 더욱 풍성하고 국제적인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교역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다 보니까 고려 정부는 아주 큰 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바로 국가가 보증하는 공식 화폐를 만드는 일이었죠. 그 전까지 고려 시장에서는 주로 쌀이나 옷감 같은 현물이 돈처럼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인삼 한 뿌리를 사고 쌀 몇 가마니를 지불하는 시기였죠. 하지만 주가 경제가 커지면서 정부는 표준 화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종 때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인 철전, 건원중보를 만들었고요. 이걸 시작으로 숙종 때는 구리 동전도 만들고, 심지어는 한반도 모양을 본뜬 은병이라는 고액 은화까지 만들면서 화폐 경제를 정착시키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야심찬 실험, 과연 성공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결과는 실패에 가까웠습니다.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써왔던 쌀과 옷감을 훨씬 더 신뢰했고요. 또 무겁고 가지고 다니기 불편한 동전을 썩 내켜하지 않았던 거죠. 결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려의 화폐는 시대를 너무 앞서간 아이디어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병란도라는 창구를 통해서 세계 각국의 사람과 물건, 그리고 새로운 생각이 쉴 새 없이 드나들었던 고려. 1000년 전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진정한 코스모폴리탄 왕국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1000년 전 고려는 국경을 넘어 세계와 함께 호흡했습니다. 모든 것이 빛의 속도로 연결된 시대를 사는 지금의 우리는 과연 1000년 전의 그들만큼이나 세상을 향해 진정으로 열려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한 번쯤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